예술가들은 가끔 정치적 사건을 소재로 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때로는 천마디 말보다도 예술가가 남긴 단 한 개의 이미지, 단 한 점의 작품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예술가들은 사회나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고 또 받으면서 역사에 그들만의 흔적을 남깁니다. 먼저 파블로 피카소 게르니카를 보여드립니다. 1937년 스페인 북부 작은 도시 게르니카 지역에 독일군 전투기가 출격하여 무자비하게 폭격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 주민의 3분의 1, 약 2,000명의 사상자가 생깁니다. 정말 어이없는 것은 이 폭격의 이유입니다. 단지 새로 만든 폭탄과 전투기 성능 테스트가 그 이유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전 세계가 충격받았고 피카소 역시 매우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자신의 조국 스페인에 저지른 범죄와 잔인한 학살 장면을 기록해서 고발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이 바로 게르니카입니다. 만약에 이 게르니카가 없었다면 84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사건을 지금도 우리가 거론하고 알게 된 것은 바로 피카소 때문입니다. 지금 피카소는 없지만 그가 남긴 게르니카는 여전히 전 세계에 나치의 만행을 알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마이클 머피의 작품입니다. 정체성의 위기라는 작품 제목으로 수백 개의 총을 매달아서 만든 설치 작업입니다. 정면에서 보면 미국의 지도가 되기도 하고 측면에서 보면 권총으로 보이는 착시 현상을 노린 작업입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총기가 있는 나라이다. 미국은 평화를 표방하고 전 세계의 경찰 국가를 지향하지만 폭력과 테러를 유발할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 운동을 하는 음악으로는 존 레논의 이매진이 대표적입니다.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그 가사는 대략 이렇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천국이 없는 세상을. 그러면 지옥도 없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국경이 없는 세상을. 그러면 누구를 죽이거나 죽는 전쟁도 없을 거라는 내용입니다. 이 곡은 캄보디아 내전을 다룬 영화 킬링필드의 배경음악으로 나옵니다. 이 존 레논의 이미지는 음악으로도 데이트를 했지만 당시에 있었던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여론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비운의 사건이 생깁니다. 1980년 12월 8일 존 레논은 마크 체프먼이라는 미친놈에게 권총을 맞아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때 나온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작가는 칼 프레드릭, 1985년에 만든 비폭력이란 작품입니다. 그는 이 작품으로 역사에 길이 남는 명작을 남기고 스웨덴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그넘 리볼버 권총 끝부분이 꼬아져서 매듭지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총알이 나갈 수 없게 묶어진 권총은 누구나 알 수 있게 반전과 평화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작가 칼 프레드릭은 존 레논과 오노요코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는 존 레논의 평화운동과 어울리는 작품을 만들어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약속을 생전에 지키지 못하고 사후에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작품을 보고 반전과 평화는 물론 존 레논의 암살에 대한 충격까지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작품은 존과 오노가 살던 집 근처 공원에 설치되었다가 작가가 1988년에 유엔에 작품을 기증합니다. 그 후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 설치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작품 설치 10주년 기념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폭력, 이 작품은 유엔의 소중한 예술 작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열망하는 인류의 정신을 담은 강력한 상징이 되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극찬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찬사에 힘입어서 이 작품은 더 유명해지고 널리 알려져서 반전과 평화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술과 정치는 서로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예술의 시각적 이미지와 정치의 언어적 메시지는 서로를 강조해주고 보완해주고 서로의 가치를 높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 있는 제 작품을 말씀드립니다. 작품 제목은 We Are One, 우리는 하나입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당시 남북 두 정상의 만남을 보고 평화, 통일, 종전 그런 내용을 담아서 작품을 하게 되었고 처음부터 국가에 기증하겠다는 마음으로 제작했습니다. 제작 방법은 먼저 수천 개의 스텐파이프를 하나하나 그 위치에 맞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절단을 합니다. 그 다음 각각의 파이프를 다시 원래 위치에 맞게 조립하여 목표했던 얼굴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 작업은 각각의 개체들이 함께 큰 목표를 향해서 일치 단결하여 하나의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남북한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작품의 의미를 알고 작품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작품과 함께 한반도 종전과 평화운동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작품이 여기에 오기까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처음 광화문에 설치된 작품을 좋은 의미로만 보지 않고 욕하고 침뱉고 낙서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두운 새벽에 철거하기도 하고 강원도 평창으로 갔다가 이제 이곳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설치되었습니다. 저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비폭력이란 작품에 하신 평화의 메시지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 코피 아난의 메시지로 작품의 의미가 세상에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물론이고 유엔 사무총장의 세계 평화에 관한 소신과 철학을 가장 효과적이고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이 작품 위화원 우리는 하나라는 작품도 유명한 분들이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력한 개인일 뿐입니다. 혼자 아무리 나선들 어떤 커다란 반향이 생길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나라에 사회적으로 알려지신 분이나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기념사진도 찍고 한반도 정전과 평화에 관한 메시지를 올려주시면 외신이나 유엔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무척 단순해 보이는 이 행위가 한반도 종전과 통일이 되는 날을 훨씬 빠르게 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작가 이철이었습니다.